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 오늘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한방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종부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성격에 따라 세부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요,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현 정부가 시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추구하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종부세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는 누가 내는가? 즉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요. 두 번째, 주택분 종부세. 세 번째, 토지분 종부세. 네 번째, 종부세는 어떻게 내는가? 납부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동일합니다. 즉,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는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합산 부과 방식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세대합산, 즉 전체 가족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했는데요, 2009년부터는 인별합산, 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합니다. 인별합산 부과 방식은 납부할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었지요. 만일 어떤 부부가 10억짜리 주택을 각 일체씩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합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억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야겠지만 인별합산으로 하면 각 10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종부세액은 대폭 낮아집니다. 두 번째 주제,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주택분 종부세에서 제일 중요한 주택분 종부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구조 표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산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전체를 합산한 계산입니다. 두 번째, 과세표준. 합산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바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세 번째,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에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네 번째, 납부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구조 파악이 되셨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드리죠. 첫째, 개인 소유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 원입니다. 2022년까지는 6억 원이었는데 개정되면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1세대 인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세액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법인 소유주택은 공제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다음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은 클 것이고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적어져서 납부세액도 줄어듭니다. 작년 22년 8월에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산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번에는 종부세액이 산출되는 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먼저 개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개수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개수의 기준은 3개, 즉 3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가격은 당연히 모든 주택의 합산 금액이겠죠. 그 합산 가격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 구간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총 7단계로 나뉘고요. 그리고 각 세율 구간에 맞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3주택 이상은 0.5%에서 5.0%까지 다소 중과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법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개인과는 달리 금액에 대한 구분은 없고 단지 주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정해집니다. 2주택 이하를 법인이 소유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2.7%이고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5.0%입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보다 훨씬 많겠죠?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개정 전과 개정 이후의 종부세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20억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보겠습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라 본다면 공시가격 20억은 시가 25억 정도가 되겠죠. 서울에서도 묘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가격 정도는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종부세 계산 공식을 보면 개정 전에는 20억 빼기 공제금액 11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8억 5,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2%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30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726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 이후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0억 빼기 공제금액 12억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하면 과세표준이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4억 8천만 원에 세율 0.7%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276만 원입니다. 이 계산을 비교해보면 납부세액은 450만 정도 줄었죠. 무려 약 62%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죠. 공제금액을 높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떨어뜨려서 과세표준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유의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종부세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2주택 이하이면서 합산 공시가격 30억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약 37억 5천만 원입니다. 상당한 고가주택이죠. 자, 그러면 개정 전 종부세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30억 빼기 공제금액 6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2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1.6%를 곱하고요. 누진공제액 780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2,868만 원입니다. 이게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30억 빼기 공제금액 9억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 12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12억 6천만 원에 세율 1.3%를 곱하고요. 누진공제액 600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1,038만 원입니다. 역시 63.8%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 계산 사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자일수록 개정된 이후에 종부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현 정부의 시장 중심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어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비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단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뜻하죠.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 간단 말이죠.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사시던 주택을 상속해 준다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이 사라질까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주택은 여전히 1세대 1주택자이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상속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두 번째는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그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세 번째, 40% 이상일지라도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인 경우는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네 번째,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수입 없이 거주주택만 갖고 있는 노령세대에게 종부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액공제는 다음의 표와 같이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령별 공제표를 보면 만 60세에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세액에서 20%를 공제합니다.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30%,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공제합니다. 자, 그럼 주택을 보유한 기간별 공제표를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납부세액에서 2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재 65세인 분이 은퇴를 하였고 평생에 걸쳐 공시가격 20억짜리 1주택을 마련해서 연금이나 이자를 받으며 10년째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20억짜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76만 원인데 65세이고 10년을 보유했기에 납부세액의 70%인 193만 2천 원을 공제받아서 실제 납부할 금액은 82만 8천 원입니다. 즉 노령층이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을 받았을 때와 특례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의 세제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은 당연히 12억이고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각각이 납세 의무자이며 공제금액은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그리고 세액공제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